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정책 기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가 민자 유치에 의존하는 반면 신구범 후보는 토종 자본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현재 8%인 제주경제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려 5년 후 경제 규모를 25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풍력산업에 민간 자본 2,500억 원, 용암해수 산업에 800억 원의 재정 조달 계획을 제시해 사실상 민간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특히 공항만 인프라 확충 등 토목 건설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제 임기 내에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확고하게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제 규모가 2배로 클 수 있는 기본적인 관문과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이 부분에 제 초반의 승부수를 걸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신구범 후보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토종자본 4조 원을 조성해 도민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풍력산업에 민간 투자를 배제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경제 규모 20조 원의 기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이 주체가 돼 제주 환경 자산을 개발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4조 원 정도의 토종자본을 만들어낼 그러한 조건과 힘을 저희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현대의 금융기법을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야 도지사 후보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자본 성격에서 상반된 해법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교원의 인사와 예산 집행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연봉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에 준해 받게 되는데요. 도내 초중고 196개 학교와 산하 14개 기관의 교직원 7천여 명의 인사, 그리고 예산 8천억 원을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7년 첫 주민 직선으로 양성원 교육감이 당선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직선제 이전 간선제 임기 4년까지 더하면 이번 선거는 10년 만에 제주의 새 교육수장을 뽑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지만 도지사 선거 그늘에 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제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나선 양창식, 이성문, 강경찬, 고창건 후보 4명의 정책과 공약을 권혁대 기자가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양창식 후보는 연합고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구입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고사는 지금 당장 개선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또 제도를 바꾸면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성문 후보는 평준화 일반계고 확대와 예술고, 체육고 도입 등 2016년까지 새로운 고교 체제를 운영하는 전면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장 폐지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연합고사제가 필요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들기는 할 것입니다. 고창근 후보는 특성화고의 보통학과를 늘리고 제주시 동서지역과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선발하는 점진적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여러 가지 교육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좀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경찬 후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읍면지역 학교를 육성하고 신재주권 여고와 예체능 특목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학생들의 평준화 지역 정원을 다소 늘려주거나 평준화 지역 부근에 있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창식 후보는 실력 향상 프로젝트의 추진과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설립을, 이성문 후보는 제주형 혁신학교 도입과 줄세우기식 시험 대신 다양한 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했고, 고창근 후보는 도농 간 방과 후 학교 차별화와 토요일을 활용한 통합형 진로교육 강화를, 강경찬 후보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창식 후보는 공문서의 온라인화로 행정 업무를 50% 줄이고, 이성문 후보는 2017년까지 교무행정 실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근 후보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비슷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강경찬 후보는 보조 행정교사를 늘리고 학교 평가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양창식, 이성문, 고창근 후보는 반대 입장을, 강경찬 후보는 적절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공감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1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후보를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거리 인사와 5.1장 유세 등을 통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와 선거사무원은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 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 43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합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충실하게 실천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방선거 후보를 복지국가 후보로 인증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보육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임금 보장 등의 10대 공통공약을 실천하겠다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서는 강경식, 강성민, 강철남, 김영심, 송창윤 등 도의원 후보 5명이 그 대상입니다.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제주 중국 항공 노선 대부분을 중국 국적항공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었죠. 우리 정부가 제주공항을 외국 항공사에 완전 개방한 반면 중국 정부는 아직도 항공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주공항을 일방적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 항공사가 쉽게 제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IMF 당시 외국 항공사의 취항을 늘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항공시장이 개방되면서 이후 16년 동안 중국 항공사들은 제주 중국 정기 노선을 19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지금까지도 베이징과 상하이 2개 노선에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늘리려 하지만 중국 항공시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중국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정기 노선을 취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운수권을 받아야만 취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제주가 중국 노선을 좀 많이 개설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4개 정도는 중국 쪽에서 수용을 해준 겁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항공기의 부정기 항공편 취향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 중국 노선 공급 좌석 50만 석 가운데 중국 항공사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자율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자율 협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적기가 마음대로 뜨고 그다음에 그쪽 국적기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항공사도 여행사도 중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15km 해상을 항해하던 중국 국적의 3,700톤급 유조선에서 에어컨 프레온 가스가 폭발해 중국인 선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에어컨 수리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주도한 김영택 전 도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양 사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양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잠시 방무로 남아있다가 퇴근길 무렵쯤 다시 안개가 짙어지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에는 조천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3도, 고산과 대정 15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19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지만 낮 기온은 모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판악의 기온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의 현재 기온 13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안개가 낀 가운데 제주와 인천공항에는 공항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을 설치해 후보자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와 함께 투개표소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합니다. 또 투표용지 인쇄소와 보관소, 투표소 등에는 특별 순찰을 실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6.4 지방선거 아름다운 한 표를 위한 희망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려 제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곡들을 선사합니다. 극단 세일의 극장에서 마련하는 연극 데뷔장전이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열려 기생애랑에게 빠져 망신당하는 데뷔장의 이야기를 웃음과 해악으로 풀어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에서 공익광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2014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가 내일부터 29일까지 제주공항에서 열려 국내외 공익광고 3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제14회 제주MBC 건강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2시 제주대병원에서 열려 김상림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무릎토행성 관절염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반야사에서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는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한 무료 교육을 마련하고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주식회사 경림에서는 살림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6국에 894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한일 양국 어선에 적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1차 이버 협상이 오늘부터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연승어업에 대한 갈치 어획 할당량을 5,000톤 이상 확보하고
일본 선망 어선의 제주 주변 수역 조업 금지 구역 확대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 도내 어선에 할당된 어획량은 연승 4,100톤을 포함해 모두 4,583톤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